2014년 여수의 한 갯벌. 뚝방길을 따라 홀로 걷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대밭에 들어가 돌을 들치고 돌밑을 살핍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데 또 갈대밭 바닥을 삽으로 파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국립공원 다도의 서부사무소의 최종관 소장. 국립공원의 해양 전문가인데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그가 찾는 것은 바로 이것.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보호종인 갯개입니다.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조아리 갯벌에서 최종관 소장은 그렇게 1시간여 동안 갯개를 찾고 있었습니다. 갈대밭도 뒤지고 돌도 들춰보고 땅도 파보지만 갯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도둑개만 보일 뿐인데 물속도 꼼꼼히 살피는데 그럼 찾는 게 민물개일까요? 원래 이렇게 도둑개 같은 경우는 시골에 보면은 샘 있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샘, 우물 이런 데 서식을 많이 해요. 그 돌틈 사이에. 이 도둑개도 원래 이 갯개랑 마찬가지로 서식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서식지 내에서 사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큰 구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바다하고 육지의 이 경계선에 그 개발하기 좋은 위치에 이런 갯개들이 서식해요. 이런 구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갯개 서식지인데 이런 지역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돼서 결국은 서식지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 종 자체가 아니면 개체수 자체가 극히 줄어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남해안 쪽에 한 3군데 정도밖에 소규모로 이렇게 분포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서식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이런 지역도 언젠가는 그런 그 개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서식지를 유지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멸종위기를 맞게 된 것이군요. 여기는 도둑개밖에 없네요. 갯개와 비슷한 서식 환경에서 산다는 도둑개는 보이는데 갯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 지금 잡는 건 갯개일까요? 에이, 또 도둑개군요. 이런 갯개를 비롯해서 이 육상 지역에서 물이 없는 지역에서도 서식이 가능한 게 이쪽은 이 아가미 쪽에 숨 쉴 수 있는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육지에 나왔을 때는 이거를 바둑판처럼 생긴 이 앞쪽으로 흘려보내면서 공기를 계속 쉬는 거죠. 여기에 물이 다 소모가 됐을 때는 바다에 나가서 다시 물을 채워가지고 육상에 서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 바로 밑에 이쪽에 보면은 아주 현미경으로 보면 바둑판처럼 생긴 데 있어요. 이쪽으로 물을 흘려보내서 여기에서 그 물속에 남아있는 용존산소를 가지고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개 같은 경우는 최고로 산속으로 한 300m까지 올라가요. 국립공원의 해양 전문가인 그로부터 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 이곳에서 갯개를 여러 마리 보았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돌틈에 너무 들어가 있는데. 1시간을 그렇게 힘들게 찾았는데 그러다 우연히 갯개를 보게 됐습니다. 힘이 들어 쉬고 있다가 갯개를 보게 된 것이죠. 이 갯개집에 내가 그 도둑개를 넣어놨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갯개한테 일려서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좌측에 있는 게 갯개예요. 갯개, 어린 개체예요, 어린 개체.
도둑개 덕분에 갯개를 볼 수 있었는데 남의 집에 들어갔던 도둑개. 결국 주인의 항의에 도망치고 맙니다. 아, 또 오랜만입니다. 예, 예. 아이고, 또 여기 와서 보네. 현장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못 찾겠어, 근데. 네? 갯개를 못 찾겠어. 함께 갯개를 찾아보지만 안 보이는 갯개.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 태풍 이후에 응. 태풍 볼라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쓸렸어요, 싹.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를 보강을 하면서 저쪽 갯개 서식지 조금 이쪽이라서 폭포를 전부 다 긁어 올려버렸어. 긁어 올리면서부터 저쪽에 개체가 큰 개체들이 사라지면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갯개 중 사이즈 정도 그 개체가 의외로 때문에 또 다시 이게 지금 여기는 아마 10개체에서 한 20개체 정도 이렇게 보는데 큰 개체 그 전에 사이즈가 5cm, 5.5cm 이 사이즈가 거의 안 보이고 대신 한 3.5에서 4 정도 사이즈 이걸로 하고 색깔도 그 전에는 색깔이 두세 가지 약간 이렇게 색깔이 틀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종으로 몰아져 가지고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로를 따라서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그 제방 안쪽에 보면은 그 뻘로 된 뚝이 있는데 뚝에 사는 거는 한 6cm까지 커요. 네. 근데 그 밖에 돌이 이렇게 서식하는 거 하고 있는 데는 얼마 안 크더라고요. 갯벌은 다시 옛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었지만 갯개는 그 후유증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최고 한 여기만 해서 한 7, 80개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해가지고 이제 20개체가 넘었으니까. 이곳이 갯개 서식지임을 처음 발견한 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멸종 위기종이나 보호대상 해양생물 같은 법적 보호종은 왜 이 지역에 살았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갯벌에 저간대 지표 생물이다 그러면은 보호를 올바르게 이제 국가 법적 보호종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그 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개발의 압력이죠. 드디어 갯개를 찾았나 봅니다. 과연 갯개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보면 빨판 있잖아요. 제1 아가미, 제2 아가미 속에 용존산소를 넣다가 일이 흐르면 여기서 이제 산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도 서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산소가 떨어지면 다시 바다에 나가서 산소를 채워가지고 이 빨판으로, 이 빨판이 수직으로 된 게 아니고 가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가로로 이렇게 흐르면서 자동적으로 내려오게끔. 이제 집게 색깔은 서식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 서식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부 서식지는 약간 옅은 푸른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황노란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종은 조간대에서 서식하는 우리나라 종 중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일명이 이제 장군개. 흔히 일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그냥 장군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이걸 밤처럼 생겼다 밤댕이라고 한다. 밤댕이? 예. 이거 딱 보여주니까는 이거 밤댕이를 어디서 가졌냐고. 이거 밤댕이. 이게 밤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상하면은 밤댕이. 이쪽에서는 이걸 여기서 잡아갖고 팔았고 광양에서도 요거를 시장에 지금까지도 팔았답니다. 예전에 먹었대요. 지금은 이제 그 먹거리가 많으니까 안 먹는데
예전에 요거는 시장에 갖다 팔기도 했대. 근데 이게 아쉬운 게 꼭 일부 개발되는 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염분 때문에 그 낮은 염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갯개는 우리에게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하고 요 넘에 율촌에 이렇게 목이 있는데 여기도 바다 여자만 여기는 광양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목에가 양쪽에가 이 개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촌에 두 곳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그 갈대가 그 사질이 섞인 갈대가 있어서 지금 얘들이 쉽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쪽은 반대편은 그 뻘은뻘인데 위에서 돌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거의 이제 좀 막아버려가지고 개체수가 완전히 거의 다 줄어들었어요. 멸종위기인데 이렇게 서식지가 준다니 걱정입니다. 그 붉은발 말똥개가 4월 초에 포란한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날씨가 네.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 이상하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아이러니컬 생각하는 게 그거죠.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개체수의 그 작년에 100개체를 봤으면 올해 가면은 100개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균일하게 비슷한 데가 있어. 근데 올해는 아예 없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는 그게 한 개체도 없는 곳이 그 다음에 가니까 20-30개체가 있었어요. 그게 올해 안 보였다가 내년에 너무 많게 보이고 그 다음 년에는 안 보이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결국은 영양염이에요. 그러니까 먹이량이 따라서 얼마만큼 존재하고 적어지고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상 조건하고 먹이량, 해양 환경 변화 상황하고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먹이량이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 비가 없을 때는 먹이량이 적을 것이고 이제 거기에도 영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게 좌우된다고. 좌우된다. 네, 좌우된다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데 변수가 예를 들어서 새끼들이 이제 어린 개체들이 외해로 나갔다. 네. 그러니까 유생 시절에 네. 나가가지고 조류가 이쪽 조류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막 퍼진단 말이에요. 네. 퍼지는데 다른 데서는 안 보이고 이쪽에서만 보인다.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서식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 얘기고 그쪽 지역만 살아있다는 거는 그쪽에 서식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만 살아있다는 거고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염분, 영양염량, 그 다음에 해양 환경 이게 크게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것도 있고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먹이량에 따라서 어떻게 패턴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그럼 이곳 조아리 갯벌은 멸종 위기 중인 갯개가 잘 서식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기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일자로 뻘로 쌓아야 돼요. 뻘도 한 우리 무릎 높이까지. 뻘로 쌓아야 된다. 뻘로 싸고 좌우에 10m 간격으로는 갈대밭을 다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 이게 안정적으로 서식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매립 지역이란 말입니다. 저 섬을 기점으로 하고 이렇게 꽝이야. 여기도 거의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요 지역도 관리 대상으로 일단은 만약에 여기 매립이 된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갯골로 해서 물이 여기서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뚝으로 양쪽으로 물이 흐르게끔 해줘야 돼요. 바닷물이. 그래야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감소가 안 되게끔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수로만 남기죠. 여기를. 그러니까 결국 아까 형님이 얘기한 대로 여기를 뚝방을 갯벌로 뚝방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 맞죠.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될 수 있을까요? 멸종 위기 중인 갯개를 잘 서식할 수 있게 하는데 다른 이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적 보호종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다 해서 법적 보호종이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이 이 법적 보호종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지역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육상하고 해양하고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경계선이고 바다 쪽에는 완전 뻘이 있고, 그 다음에 뻘이 있는 거는 그만큼 유기물이 많고, 또 갈대가 있으면 그만큼 유기물이 침적이 돼가지고 먹이량을 일정 안정정도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하고 가장 비슷한 여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100m에서 50m 정도의 그 뚝방을 좀 쌓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산란을 하더라도 저 어린 개체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못하게끔 이 개체에서 단계적으로 짝짓기를 해서 그 개체가 거기서 나오는 어린 개체들은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서 복원을 할 계획이에요. 사 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갯개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갯개 복원지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는 갯개 복원지를 2달에 한 번꼴로 찾아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사무소에서 차로 10여 분을 달려가면 나오는 곳, 월차 갯벌입니다. 이곳이 멸종위기 종인 갯개를 복원해 방사하고 관리하는 곳. 마침 물이 빠져 넓은 갯벌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갯개는 저희가 2016년도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서식한 것을 처음 확인했고요. 서식지 자체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해 가다 보니까 종 자체가 지금 멸종위기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는 2018년 7월 복원된 갯개 500여 마리를 3곳에 방사했는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갯개 서식지 복원도 최초고요. 그 갯개 종을 새로 또 배양을 해서 방사한 것도 여기가 처음. 갯개가 잘 살 수 있도록 콘크리트도 걷어내고 폐자재도 치워 갯개에 맞는 서식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돌을 들쳤더니 개가 한 마리 나옵니다. 얘는 저 방개 종류입니다. 갯개하고 방개하고 거의 좀 유사하게 생겨서 방개를 보고 갯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제법 많은 편이고요. 지금 이쪽을 따라서 쭉 다 지금 갯개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수 조아리 갯벌에서 본 갯개 서식지처럼 갈대도 심고 갯잔디도 심어 갯개가 잘 살 수 있도록 꾸며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갯개는 굴을 굉장히 좀 크게 파는 편이에요. 구멍을 파고 산다는 갯개. 이곳엔 이런 구멍들이 많았는데 과연 이 구멍 속에는 갯개가 살고 있을까요? 구멍 안을 관찰하고 삽으로 흙을 파내 안에 있는 개의 종류를 확인해 봅니다. 과연 이번엔 갯개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아니었습니다. 방개네. 방개는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눈 밑에 점이 나 있고요. 갯개는 약간 불연속적으로 한 7개에서 8개 사이. 그리고 체형 자체도 약간 갯개는 이렇게 좀 평평한 스타일입니다. 방개는 약간 이렇게 둥근 편. 방개와 갯개는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둘을 비교해 보니 정말 구별이 쉽지 않네요. 그렇게 1시간여를 돌아봤지만 갯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갯개를 만나려면 밤에 찾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그 굴에 그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굴마다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서요. 얘가 이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 포획해서 이제 객개인지 반개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개체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지금 여기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방사개체는 따로 관리되고 있었군요. 이게 저희가 방사한 개체는 한 약 크게 1cm 정도로 굉장히 작은 개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쪽에 넣어서 굴 안으로 지금 포획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한 갯개들이 워낙 작고 어린 개체이다 보니 이렇게 통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을 들어보는데 과연 나와 있는 갯개가 있을까요? 여기도 아직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저희가 한 2달 정도 뒤에 와가지고 다시 직접 이제 파서 애들이 몇 개체 정도 살아있는지 지금 확인할게요. 2달 후 이곳에 왔을 때 어린 갯개들이 잘 자라서 많은 갯개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곳 월차갯벌에는 갯개 말고도 또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흰발롱개는 그 서식지 내 다른 개들이 별로 많이 서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굴 숫자만 가지고도 개체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흰색 집게발이 있는 게 이제 수컷 개체고, 암컷은 집게발 자체가 작은 집게발이 이제 2개만. 농개할 때 농자가 대나무 바구니 농자더라고요. 그래서 요 등갑이 대나무 바구니 닮았다고 해서 농개라고 한답니다. 갯개 복원지인 이곳은 건강한 갯벌이었습니다. 만세를 부르듯 펄쩍펄쩍 앞발을 드는 펄털 콩개도 있고 개들이 살기 좋은 서식지라 갯개도 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갯개 복원을 꿈꿨던 최종관 처장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과 해양 생물이 멸종 없이 같이 사는 세상. 고인이 되신 최종관 처장이 멸종위기종 복원에 힘썼던 이유가 그것뿐이었을까요? 또 다른 뜻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로비에는 4층 높이의 커다란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생물들의 표본을 모아놓은 곳, 바로 시드뱅크라 불리는 구조물입니다. 표본은 어류부터 산호까지 다양한데요. 이곳 시드뱅크는 국내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 4,600여 점의 생물을 표본으로 연출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생물에 대한 주권 확보와 자원 부국의 열망을 상징하는 상징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는 플랭크톤부터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곳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일까요? 지금 세계 각국은 해양생물 자원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선진국이 후진국에 가서 그 나라 고유한 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서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면 전액 그 개발해낸 나라의 소유권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 나라 원래 그 자생하던 원산지의 나라에도 이익을 공유하는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다 많은 그 생물들을 빨리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 우리나라 소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정해 놓는 것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해양생물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생물을 멸종에서 막고 지키는 노력은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 확보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표본들 중에는 멸종위기종 흰발농개와 갯개의 표본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멸종되어가는 해양생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사라진 해양생물을 이곳에서 표본으로만 볼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여수의 갯벌에서 만났던 고 최종관 처장. 그분의 해양생물을 지키려는 노력과 국립공원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열정을 완도군 청산도에서 만난 한 국립공원 직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처음 입사해서 보니까 산악공원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고 해양 쪽은 뭐 변변한 조사도 없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최종관 차장님이 그 해양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셔가지고 그때부터 국립공원 이러면 안 된다. 해상공원을 해상공원다운 그 외국의 해양 국립공원다운 그런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TF도 구성해가지고 뭐 보고서도 영양강화 뭐 해상공원 영양강화 보고서 이런 것도 만드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할 일이 진짜 많고 해상공원도 아직 정상기록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먼저 떠나셔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이 걸었던 길. 이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